여러분, 지금 잠깐 손을 들어 목 뒤를 만져보세요. 목과 등이 만나는 지점, 셔츠 칼라가 닿는 그 자리에 뭔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느낌이 드시나요? 혹은 거울을 옆으로 보거나 누군가가 등 뒤를 봤을 때 마치 작은 혹처럼 또는 등 위로 지방이 두툼하게 쌓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자세가 나빠서 생긴 거겠지 또는 살이 쪄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 그렇게 쉽게 넘기시지 못할 겁니다. 목 뒤의 이 볼록한 돌출부는 의학적으로 버팔로 험프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버섯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목 뒤가 버섯처럼 솟아올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북목이나 자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인과 의미가 거북목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버섯증후군의 진짜 원인을 알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다르게 행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버섯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자세 문제인 경우와 몸속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 지금 당장 스스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각 원인별 적절한 접근 방법, 그리고 7일 집중 개선 계획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버섯증후군의 일부 원인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종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버섯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버팔로 험프는 목 뒤와 등 위쪽 경계 부위, 의학적으로 배측경추 지방 패드라고 불리는 부위의 지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볼록하게 솟아오른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체중 증가로 인해 등 전체에 살이 찌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버섯증후군은 등 전체가 아니라 목 뒤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현상이며 이 패턴 자체가 특정 의학적 상태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자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버섯증후군의 원인 3가지 큰 범주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원인은 코르티솔 과잉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 때 혈압 조절, 혈당 유지, 면역 반응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의 지방 분포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복부, 얼굴, 그리고 목 뒤 특정 부위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버팔로 험프의 의학적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코르티솔이 과잉되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외부에서 코르티솔과 유사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받는 경우입니다. 관절염, 피부 질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불가피한 치료이지만 장기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코르티솔과 유사한 작용으로 인해 버팔로 험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몸이 스스로 코르티솔을 과잉 생산하는 쿠싱 증후군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기거나 부신 자체에 종양이 생기거나 폐나 다른 기관에 생긴 종양이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발생합니다. 쿠싱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 변화는 매우 독특합니다. 얼굴이 달처럼 둥글고 통통하게 변하는 문, 페이스, 목 뒤에 지방이 솟아오르는 버팔로 험프,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복부와 몸통에만 살이 찌는 중심성 비만, 복부와 허벅지에 생기는 자줏빛 선조,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멍이 드는 현상, 근육, 약화, 고혈압, 혈당 이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중 버팔로 험프와 함께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내분비내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적 고코르티솔증입니다. 이것은 쿠싱 증후군처럼 종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이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장기적으로 교란하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연구팀들이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것이 복부와 목 뒤를 포함한 중심부 지방 축적을 유발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코르티솔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혈당 이상과 제2형 당뇨로 발전하는 경로가 됩니다. 쿠싱 증후군 환자의 약 20%가 당뇨병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적 코르티솔 상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단순히 목 뒤 모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혈압, 혈당 이상, 내장 지방 증가, 골다공증, 면역 저하,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뒷목이 단순히 나쁜 자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세 번째 원인은 자세성 버팔로 험프, 즉 구조적 원인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호르몬 문제와는 다릅니다. 장기간의 잘못된 자세, 특히 머리가 앞으로 쏠리는 전방두부 자세가 지속되면 목 뒤쪽 조직이 만성적으로 압박과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해당 부위의 결합, 조직과 지방 조직이 두텁게 쌓이면서 버팔로 험프와 유사한 돌출부가 형성됩니다. 이 유형은 앞서 설명한 호르몬성 원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경추신경 압박 만성, 두통, 어깨와 목의 만성 통증, 그리고 심각한 경우 척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세성 버팔로 험프를 악화시키는 현대의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루 수시간씩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인 채로 보는 것, 모니터가 너무 낮게 세팅된 상태로 장시간 컴퓨터를 하는 것, 운전 중 머리를 앞으로 빼는 자세, 소파에 반쯤 누워서 TV를 보는 것이 모두 목 뒤에 하중을 집중시키는 자세들입니다. 머리 하나의 무게는 약 5kg인데 고개가 15도 앞으로 기울면 목 뒤에 가해지는 하중이 약 12kg으로 늘고 30도 기울면 18kg, 60도 기울면 27kg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하중이 매일 수시간씩 목 뒤 조직에 가해질 때 버팔로 험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물지만 알아야 할 원인은 마들룽병과 같은 지방종성 질환입니다. 이것은 목, 어깨, 등 상부에 대칭적으로 지방 덩어리가 쌓이는 드문 질환으로 특히 과도한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팔로 험프처럼 목 뒤에 지방이 쌓이지만 피부 아래 명확한 덩어리 형태로 만져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버팔로 험프가 단순 자세 문제인지 아니면 내과적 검진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내과적 원인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최근 들어 점점 둥글고 통통하게 변하고 있나요? 복부에는 살이 찌는데 팔다리는 상대적으로 가늘어지는 느낌이 드나요? 피부에 자줏빛 선조, 즉 붉은색의 튼살 같은 줄이 생겼나요? 피부가 얇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드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높아졌나요? 혈당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올라가고 있나요? 오래 복용해온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나요?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목 뒤 볼록함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내분비내과 또는 내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르티솔 과잉은 혈액 검사와 24시간 소변 검사, 그리고 야간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경우라면 자세성 버팔로 험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연하고 특정 덩어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체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목 뒤만 유독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면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내밀고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과적 증상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세 교정과 근력 운동으로 접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거나 확신이 없다면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성 버팔로 험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꼽는 핵심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친턱 운동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자세 교정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바르게 앉거나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지 말고 턱을 수평으로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이중턱을 만드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목 뒤쪽에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 자세를 5초 유지하고 풀기를 10번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 3세트를 꾸준히 하면 전방 두부 자세를 교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흉추 신전 운동입니다. 목 뒤 버팔로 험프는 등 위쪽 흉추가 과도하게 앞으로 굽는 흉추 과우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폼롤러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등 위쪽 날개뼈 사이 정도 높이에 받치고 천천히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1분에서 2분 동안 반복합니다. 흉추의 가동성을 회복시켜 구분 등을 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단단하게 마른 수건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어깨 외회전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양팔을 옆으로 들어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뒤 손등이 벽에 닿도록 팔을 외회전시키면서 어깨뼈를 뒤쪽 아래로 모아주는 운동입니다. 목 뒤 볼록함과 함께 말린 어깨를 교정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각 10회씩 3세트를 합니다. 네 번째는 목 뒤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양손 손가락을 깍지 끼워 목 뒤 볼록한 부분에 가볍게 얹고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서 목 뒤 조직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30초 유지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하루 3번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축적된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등 중간 근육 강화 운동인 Y, T, W 운동입니다. 바닥에 엎드리거나 인클라인 벤치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Y자, T자, W자 모양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구분 등을 잡아주는 중하 승모근과 능형근을 동시에 강화해 자세 교정에 장기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7일 집중 개선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은 원인 파악과 준비 단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과적 원인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과적 증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검진을 예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옆모습 사진을 찍어 현재 자세와 목 뒤 상태를 기록합니다. 근무 환경의 모니터 높이가 눈높이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화면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날은 기초 운동 루틴 시작 단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친턱 운동 10회 3세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또는 오후 중 흉추 신전 운동을 폼롤러나 수건으로 1분 이상 합니다. 저녁에는 어깨 외회전 운동과 목 뒤, 근막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루틴이 전체 걸리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날은 루틴 강화와 생활 습관 정착 단계입니다. Y, T, W 운동을 추가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하고 1시간마다 1분씩 목 스트레칭을 의무화합니다. 수면 자세도 점검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밀어 자는 내내 목 뒤 조직을 압박합니다.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하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코르티솔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가장 핵심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화면 차단,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코르티솔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단, 과도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도 코르티솔 관리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하루 10분의 복식 호흡이나 마음 챙김 명상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시기 패턴은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가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도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중단하면 부신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버팔로 험프와 함께 앞서 설명한 내과적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에서 소개한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추에 심한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있는 분은 자가 운동 전에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목 뒤의 볼록함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미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호르몬 상태, 자세 습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대사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코르티솔 문제가 원인이라면 방치할수록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고 자세 문제가 원인이라면 방치할수록 경추신경 압박과 만성 통증이 심해집니다.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와 운동 방법으로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목 뒤 볼록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놀라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